설마 저걸 먹겠다는 건가? 전자레인지가 띵 소리를 내자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한 손으로 피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간편하게 먹어요. 정씨 할머니는 눈앞에 기름진 냉동 피자 조각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 피자, 맛이 너무 짜지 않니? 그래도 따뜻한 밥이랑 국이라도. 정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짜면 물을 드세요. 요즘 다들 이렇게 먹어요. 굳이 집에서까지 뭘 크게 차려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정씨 할머니는 그 순간 며느리가 손님인 자신을 홀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9세 정덕희 할머니이십니다. 정씨 할머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부터 고된 농사일로 고생하며 살아온 정씨 할머니는 아들만큼은 어떻게든 잘 키워서 도시로 내보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노력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윤석이는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꼭 좋은데 취직해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덕분에 아들은 성공적으로 서울의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며느리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까지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 새 집으로 이사했다고? 얼마나 좋은 집인지 궁금하네. 아들의 행복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정씨 할머니는 마음 한구석이 벅차올랐고 직접 축하해주러 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시골에서 살며 매일같이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이 상추 참 좋아했었지. 이번에도 듬뿍 가져가야겠어. 정씨 할머니가 기른 채소들은 햇볕을 듬뿍 받고 자라 신선함과 건강을 담고 있었고 그 채소들을 가득 담아 아들 부부에게 가져가고자 합니다. 손수 만든 장아찌와 정성 들여 준비한 집 반찬까지 챙기며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 몸이 힘들어도 직접 가져다 줘야지. 택배로 보내면 신선하지도 않을 거고. 오래 걸리는 여정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직접 챙겨 아들 부부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 집들이라면 당연히 어머니로서 직접 찾아가서 기쁜 순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야겠어. 일찍 출발해야 점심때쯤은 도착하겠지. 새벽 일찍부터 준비를 마친 정씨 할머니는 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로 향합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정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기운을 냅니다.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얼마나 놀랄까? 기다려지네. 버스를 타고 출발하면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떠나는 이 여행이 고생스러울지라도 보람있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에서부터 도시까지 산과 들을 지나고 점점 높은 건물들이 보일 때마다 정씨 할머니의 마음은 더 설레고 기쁨이 커져만 갑니다. 긴 버스 여정을 마치고 나면 지하철을 타고 몇 번 환승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이 복잡한 서울 지하철은 늘 헷갈리네. 이번엔 몇 번 출구였더라. 도시의 지하철과 인파 속에서 정씨 할머니는 약간의 혼란을 느꼈지만
이 모든 게 아들을 보러 가는 길이라는 생각에 지친 기색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혼자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정씨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반겨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아들 부부가 사는 새 아파트 단지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 정씨 할머니는 그간의 피곤함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사는 곳이 이렇게 좋은 아파트였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정씨 할머니의 가슴은 기대로 벅차오릅니다. 정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피곤한 몸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는 기쁨이 모든 피곤함을 잊게 했습니다. 아들은 바쁜 일 때문에 잠깐 나갔고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정성스레 준비해온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손수건으로 곱게 싸매온 채소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텃밭에서 정성 들여 키운 거야. 새벽마다 이슬 맞으면서 물 주고 가꿨어. 이 상추는 쌈 싸먹으면 달고 맛있을 거야. 이것도 보렴. 작년에 담근 장아찌인데 입맛 돋워줄 거야.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반가워하며 좋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시큰둥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저희 냉장고에 자리도 별로 없고. 요즘 저희는 이런 거 잘 안 먹어서요. 그리고 저희 둘 다 바빠서 식사도 대충 때우는 편이라. 라고 말하며 서둘러 주제를 바꾸려 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순간 가슴 한켠이 찌릿하듯 아파왔지만 곧 이해하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요리할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 그래도 이렇게 정성 들여 가져온 건데. 며느리는 시큰둥하게 채소 봉지들을 집어들더니 냉장고 한켠에 대충 밀어 넣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천천히 먹어보렴. 신선할 때 먹어야 맛있을 텐데. 점심 시간이 다가오자 정씨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앉아 정성 가득한 식사를 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들은 일찍 회사에 출근하여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었고 며느리가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많이는 못 먹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간단하게 해도 괜찮아. 정씨 할머니의 배려 어린 말에 며느리는 그저 휴대폰만 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며느리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한 번 내쉰 뒤 느릿느릿 일어나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망설임 없이 냉동실에서 피자 한 상자를 꺼냈습니다. 설마 저걸 먹겠다는 건가? 정씨 할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냉동 피자 상자를 대충 뜯어 전자레인지에 던지다시피 넣었고 시간을 설정하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 대충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3분여 동안
며느리는 주방 의자에 기대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끔 웃음소리를 내며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정씨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자레인지의 단조로운 소리와 함께 정씨 할머니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띵 소리를 내자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한 손으로 피자를 꺼냈습니다. 종이 접시 2개를 꺼내 대충 피자를 올려놓은 며느리는 그제서야 정씨 할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간편하게 먹어요.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식탁에 앉았지만 눈앞에 기름진 냉동 피자 조각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피자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정씨 할머니는 그 인공적이고 짜기만한 맛에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피자. 맛이 너무 짜지 않니? 그래도 따뜻한 밥이랑 국이라도. 정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짜면 물 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다들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먹는 게 편하고 시간도 절약되잖아요. 굳이 이런 집에서까지 뭘 크게 차려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정씨 할머니는 그 순간 며느리가 손님인 자신에게 홀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성을 기대했던 식사 자리에서 이기적으로 자신의 편리만 우선시하는 며느리의 태도는 정씨 할머니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저 피자 한 조각이 문제가 아니라 손님인 시어머니에게 대접하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막말에 가까운 태도는 그녀를 더욱 깊은 씁쓸함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정씨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윤서가. 잠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피곤하겠지만.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늘 며느리랑 있었는데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멀리 찾아왔는데 점심에 냉동 피자 한 조각으로 때우더구나. 내가 어릴 때는 손님이 오면 매 끼니마다 정성 들여 밥상을 차렸는데 그 마음을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했는데. 정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아닌가 하는 망설임도 있었지만 하루 종일 쌓였던 서운함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골서 온 시어머니한테 따뜻한 국 한 그릇도 못 끓여주나. 냉동 피자로 때우고. 그 마음이 어떨지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던 아들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시영이가 어머니를 푸대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다들 그렇게 살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밥 해먹을 힘도 없고. 저희도 매일 이렇게 사는걸요. 그래도 윤서가. 엄마가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는데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얻어먹을 줄은 몰랐다. 어머님, 시골에서는 그렇게 사셨겠지만 서울에서는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빠서 끼니도 대충 때우고 살아요. 어머니처럼 정성 들여 밥을 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시영이 탓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씨 할머니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정씨 할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정씨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시대에 뒤처진 늙은이라 그런가 보다. 그 작은 중얼거림에 담긴 평생의 정성과 사랑이 아들에게는 전해지지 않는 듯했습니다. 정씨 할머니의 마음속에 쌓인 실망과 서운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고, 이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달력을 바라보던 정씨 할머니에게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은 전화로 출장 일정이 겹쳐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아내 생일에 제가 갑자기 출장을 가게 돼서요. 혼자 둬서 미안하네요. 아내가 생일 혼자 보낼 것 같다고 삐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정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기회가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복수할 기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내가 며느리 생일을 잘 챙겨줄 테니 출장 잘 다녀오렴. 정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듯한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제가 없는 동안 잘 부탁드려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이 방문을 계기로 며느리에게 자신이 느꼈던 서운함을 조금이나마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친정에서 막내로 자라며 오냐오냐 하며 자란 며느리는 그 특유의 이기적인 면모로 어머니의 노고와 정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에게 작지만 강력한 가르침을 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생일을 맞아 기분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남편이 출장 전 미리 준비해둔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고, 친정에서 온 선물도 보였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며느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선물을 자랑했습니다. 친정에서도 정말 마음에 드는 걸 받았어요. 이번 생일은 정말 풍성한 것 같아요. 정씨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찾아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환한 얼굴을 뒤로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을 기념하는 식사 준비를 시작하면서도 지난번 며느리의 대접을 떠올리며 오늘의 계획을 다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정씨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햇반과 냉동 만두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정씨 할머니가 준비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정씨 할머니가 만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햇반을 꺼내드는 모습을 보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냉동 만두가 전자레인지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동안 며느리는 속으로 불만을 느끼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아니, 내 생일인데 냉동 만두라니. 설마 이게 다는 아니겠지? 며느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씨 할머니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이었지만 시어머니 앞이라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도 모르는 척하며 만두를 접시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저번에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너도 평소에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다고 했지 않니? 정씨 할머니는 일부러 평소 며느리가 했던 말을 흉내내듯 가볍게 던졌습니다. 네.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 더욱 서운해하며 억지로 냉동 만두를 한 입 먹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실망감이 고스란히 쌓였습니다. 자신의 생일이라면 조금 더 특별한 것을 기대했던 며느리에게 이 식사는 너무나도 대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를 속으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점심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냉동 식품과 간단한 반찬으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꼬르륵거리는 배 소리를 참으며 기다리던 며느리는 점심에 이어 또다시 대충 준비된 저녁 식사를 보며 속으로 참아왔던 불만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이번 생일에 정씨 할머니의 따뜻한 한상을 기대했지만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녁 식사 중 며느리는 참지 못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제 생일인데 냉동은 좀 아니잖아요. 제가 서운한 거 모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짜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도 나한테 그랬잖니? 내가 얼마나 먼 길을 와서 너를 보러 왔는데 그때 너는 나한테 이렇게 대했지 않았니? 정씨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얼굴을 찡그리며 반박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그땐 나름 사정이 있었어요. 어머님도 간단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도 했나요? 며느리는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씨 할머니의 말에 반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먼 길을 와서도 너한테 제대로 된 대접 한 번 못 받았어. 너는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봤니? 정씨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담담함 속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씨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정씨 할머니에게 했던 무심함과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대접이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 그제야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혼자 남겨진 식탁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가 자신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씨 할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갈등 이후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부엌에서 정씨 할머니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마음이 오히려 둘 사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며느리와 화해하고 며느리에게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고 텃밭에서 가져온 신선한 채소들로 나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부엌에는 된장찌개 냄새와 갖은 반찬을 만드는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정성을 담은 선물과 꽃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화분에 심은 예쁜 꽃이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이 꽃을 보면서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란다. 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상 가득 채워진 정성 어린 반찬들과 따뜻한 미역국을 보며 며느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며느리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다. 내가 내 마음을 느껴주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던 거야. 하지만 내가 너무 과했던 것 같구나. 오늘은 내 생일답게 정성껏 준비했으니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잘 지내보자꾸나. 정씨 할머니는 식탁 옆에 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내며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생일 선물이란다. 너를 위해 준비했어. 며느리는 정씨 할머니의 말을 듣고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선물과 작은 화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날 어머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법이지.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니 그걸로 충분하다. 어제 제 생일날 어머님이 냉동식품으로 식사를 차려주셨을 때 무시받는 기분이라 전 너무 서운하고 섭섭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님은 그 마음이셨던 거죠. 심지어 멀리서 오셔서 그 정성 들인 음식을 가져오셨는데 제가 얼마나 어머님 마음에 상처를 드렸는지 정말 죄송해요.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 더 잘 지내보자꾸나. 두 사람은 그렇게 따뜻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어제의 서운함을 풀었습니다. 정씨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미역국과 반찬들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차가운 벽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씨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도 며느리를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따뜻하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준비한 화분 속 꽃잎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부엌에는 여전히 정성스레 끓인 미역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마치 그 꽃처럼 새롭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냉동식품으로 며느리에게 서운했었던 사건과 화해를 한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씨 할머니와 며느리는 점점 친모와 친딸처럼 가깝고 친밀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정씨 할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꽃길을 산책하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어머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꽃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씨 할머니도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새 아들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아들에게 오빠, 어머니한테 연락도 자주 하고 잘 챙겨드려. 하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죠.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요리법과 재료 손질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레 가르쳐 주었습니다. 먹는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음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면서요. 며느리는 어머니의 음식을 배우며 직접 한 상 가득 정성껏 음식을 차리는 것이 익숙해졌고
이제는 주부 구단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솜씨가 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정씨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리 솜씨는 정말 유용해요. 이런 솜씨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는 정씨 할머니의 요리 솜씨를 칭찬하며 블로그 운영을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정씨 할머니도 내가 뭘?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그런 걸 할 줄 아냐? 며 손사래를 쳤지만 며느리의 응원과 도움 덕분에 용기를 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블로그 운영은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우스 클릭 하나도 어색했고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는 것도 더디기만 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법부터 사진을 예쁘게 찍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 첫 블로그 글을 올릴 때는 며느리가 옆에서 도와주며 어머님, 여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걸 쓰시면 돼요. 라고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자꾸만 실수를 하고 블로그 화면이 엉망이 되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아이구야, 이거 참. 내가 할 수 있을까? 정씨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며느리는 따뜻하게 정씨 할머니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님,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조금씩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정씨 할머니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에는 어머니가 전수한 다양한 요리 레시피와 손수 만든 반찬들,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한 일상들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글과 정성 담긴 사진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블로그는 젊은 사람들, 특히 새댁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역 신문 기자가 정씨 할머니와 며느리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기자는 정씨 할머니와 며느리의 블로그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날 기자는 정씨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블로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사실 전부 며느리 덕분입니다. 정씨 할머니는 인터뷰 중 묻는 말에 겸손하게 대답하며 공을 며느리에게 돌렸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블로그도 며느리가 도와줘서 시작했거든요. 며느리가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과 제 요리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을 겁니다. 기자의 질문에 정씨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자는 그런 정씨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님께서도 어머님과의 이런 특별한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어머님께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도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 인터뷰 이후로 정씨 할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본 독자들의 감동 어린 반응이 이어졌고, 지역 문화센터에서도 정씨 할머니에게 강의 요청을 해왔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한편으로는 떨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강의 날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강의장에 모였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강의장 앞에 서며 잠시 긴장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머니의 강의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젊은 분들이 할머니 말도 잘 안 듣는데 여기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네요. 정씨 할머니의 농담에 강의장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장난스럽게 분위기를 풀며 강의를 시작했고, 참석자들은 정씨 할머니의 진심 어린 이야기와 요리법에 귀 기울이며 감동받았습니다. 정씨 할머니의 강의는 진솔한 이야기와 더불어 실제 요리법을 가르쳐주는 강의였기에 사람들은 큰 호응을 보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정씨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로 강의장이 북적였습니다. 문화센터 강의 이후 정씨 할머니와 며느리는 그 지역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와 블로그와 강의에서 전했던 요리 이야기와 지혜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이에 기쁜 마음으로 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정씨 할머니를 가장 먼저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이야. 며느리와 정씨 할머니는 이제 함께 요리하고 블로그에 글을 쓰고 책을 준비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블로그와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화해와 사랑의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강의 중 한 참석자가 손을 들고 어머님, 며느리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와 저는 처음부터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서로 많이 달랐고 살아온 환경과 세대 차이도 컸지요. 저는 시골에서 나물 캐고 된장 만들며 살았고 며느리는 도시에서 편리한 삶에 익숙했어요.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생각하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죠. 서로의 방식을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강의장에 모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씨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고, 저는 며느리에게 정성과 마음을 가르쳐 줬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배우며 우리 둘 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 아닐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지혜롭고 따뜻한 정씨 할머니의 현명한 대처 덕분에 며느리도 큰 깨달음을 얻고 두 사람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며 더 깊은 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